가보죠. The Titanic disaster was completely avoidable. 이 타이타닉의 참사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회피가 가능했습니다. 뒤에 and one of a number of things might have prevented the disaster. 그렇죠? 여기 세미콜론이니까 좀 잘라서 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해석 자체는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여기죠.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건 아시죠? 이건 하나 적어놓고 합시다. 어떤 거? 조동사. 조동사 다음에 have pp라는 형태를 이렇게 써주는 거잖아. 사실은 이제 중등 과정에서 배웠던 거랑 고등 과정에서 배우는 거랑 조금 차이가 있다고 했었는데 어떤 차이냐면 가장 큰 차이가 조동사 다음에 뭘 쓸 거냐. 이게 중요하다 그랬잖아. 조동사 다음에 have pp를 쓸 수 있고 조동사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쓸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이거는 우리의 챕터랑 관련시켜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얘는 뭐다? 가정법, 과거, 완료다가 되는 것이고 조동사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쓰는 것은 가정법, 과거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것만으로 조금 헷갈릴 테니까 얘는 뭐? 과거사실.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는 현재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거는 아주 자연스럽게 더 타이타닉 디자스터, 타이타닉이라는 말과 함께 무조건 과거의 일이 되는구나는 아주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might 다음에 prevent를 쓸 것이냐, might have prevent를 쓸 것이냐, prevented를 쓸 것이냐, 이건 이제 쉽게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옛날 일이잖아. 굉장히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그 disaster, 재난을 예방할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말 되게 어렵네. 옛날 얘기 말하는 거야. The iceberg itself was so nearly avoided at the last moment that perhaps only a few more feet would have made all the difference. 됐죠? 동사 지금 2개밖에 없어. 접속사 하나 필요한데요. 여기서 우리 많이 했던 건데 so라는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뭘 찾아라? that. 이렇게 찾기로 했죠. so that. 근데 so랑 that이랑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얘는 뭐다? 결과를 나타낸다 그랬죠? 그 빙산 있잖아. 마지막에 그 빵 부딪혔던 그 빙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 그 자체가 so nearly avoided. 거의 피해질 뻔했어. at the last moment. 마지막 순간에 피해질 뻔해서 that. 그래서 perhaps 어쩌면 그 마지막에 그 몇 피트 있잖아. 마지막에 그 몇 피트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냈을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 여기서 조동사 have pp라는 형태를 쓴 거는 별표 쳐놓으시고 얘랑 연결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똑같이 옛날 얘기니까 쓴 거다. 좀 더 가볼게요. A small hole in the hull might not have sunk the ship. 이렇게요. hull이라고 하면 선체를 hull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체에 있는 아주 보다 작은 구멍이라고 하는 것은 might not have sunk the ship. 그 배를 가라앉히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똑같은 얘기니까 그냥 연결만 할게. 이렇게 옛날 이야기니까 과거 사건. A little less speed 보다 느린 속도가 조금 느렸더라면 in another case, in another sense, however. 별표, however. 이런 연결어들은 꼭 기억하셔야 되죠. 여기서 sense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respect라는 단어, aspect 또는 respect라는 단어 있잖아요. 어떤 측면, 또 다른 면에서는 the disaster was completely inevitable.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사고가, 그 재난이 뭐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것이기도 했습니다. 잠깐만.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 disaster, 이게 however, 이 however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앞쪽에는 뭐가 나왔어? 이 앞쪽에서는 avoidable, 완전히 회피되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 뒤쪽엔 뭐라고 말했니? 여기서는 inevitable 이렇게 말했죠. inevitable은 필연적인, 어쩔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그러면 앞쪽에 있는 단어랑 뒤쪽에 있는 단어가 서로 정반대가 된단 말이야. 역적. 쉽게 보이시죠? The ship's designers, owners, and even its captain were guilty of complacence and overblown pride. 그 영화 봤어요 혹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랑 그 케이트 윈슬렛이 나오는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있어요? 나는 그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도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선장이, 그러니까 그 배 굉장히 호화롭잖아.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고 호화로운데 가는 동안에 막 이렇게 그 승무원들이나 이런 직원들도 그냥 되게 신났어.
그 선상에서 되게 파티하고 신났는데 선장한테 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선장이 되게 이제 자부심이 넘치는, 그러니까 되게 못돼 처먹은 악당 같은 사람이라 괜찮아 이렇게 큰 배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괜찮아 뭐 좀 이렇게 해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 배를 만든 사람도, 왜냐면 이 만든 사람도 왜 그러냐면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면 배가 엄청 크거든요. 엄청나게 큰데 여기에 구조정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구조정이 규정보다 되게 적어요. 왜냐면 이렇게 큰 배는 가라앉지 않아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디자이너도 일단 배가 호화롭고 멋있어야 되잖아. 멋있어야 되니까 이런 거 다 삭제하고, 오늘 소유자들 내 배가 뭐 이렇게 멋진데? 이렇게 생각했고요. 또 하나, and even its captain, 캡틴마저도, 선장마저도 were guilty, 유죄. 뭐에 대한 유죄? of complacence and overblown pride. 이렇게. complacency라는 단어가 사실은 많이 쓰이는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게 있을 거야. 너희가 독해를 하다가, 물론 내신 때는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 다 알아야 되지만 사실 이 수능이나 이런 지문을 읽을 때는 이 단어를 내가 잘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 그러면 그때 혹시 and 뒤에 이렇게 연결되잖아? 그러면 and잖아. 특히나 문법적으로도 여기에 명사, 여기에 명사 이거를 맞춰주겠지만 and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의미적으로도 연결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complacency는 여기 pride랑 동의어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overblow니까 마음껏 이렇게 부풀려진 자신감과, complacency라고 하면은 이게 좀 자만심, 이렇게 우월감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건 자만심에 대한 유죄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이 있었죠. Repeated warnings went unheeded and a disastrous chain of events took place. 이렇게요. 동사 지금 두 개, 접사는 여기 있어요. 반복되는 warning, 경고라고 하는 것이 went unheeded, 관심에서 배제되었죠. Okay? went unheeded니까 okay? 집중되어지지 않았습니다. okay? 지나가 버렸죠. And 그리고 a disastrous chain of events, 그 사건의 연쇄 반응, 재앙 같은 연쇄적인 사건들이 took place,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측면들을 봤을 때 당연히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가 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하게요. 뒤에 the whole endeavor was a demonstration of wealth and power. 끊어줄게요. 그 전체적인 그런 endeavor,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demonstration of wealth and power, 부와 권력에 대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음껏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죠. The fastest, biggest, most luxurious ship afloat, and yet out of arrogance and flood control design was inadequate and lifeboats were insufficient. 이렇게. 여기 나오는 게 이거죠. 부와 힘, 권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모습,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빠르고, 덩치는 정말 큰데 정말 빨라.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굉장히 most luxurious ship afloat, 그 둥 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리고 yet, 그러나 out of arrogance, 굉장히 arrogance죠. 자만심에 가득 차 있었죠. Okay? 자만심에 가득 차 있어서, 그래서 the flood control design was inadequate. 그 어떤 전체적인 그 디자인 자체, 컨트롤 디자인 자체가 inadequate, 부적절했고요. and 그리고 lifeboat, 아까 말했던 구명선, lifeboat were insufficient, 충분하지 않았던 겁니다. The ship was traveling too quickly following a particularly cold winter, and icebergs should have been expected. 여기 이렇게 됐죠? 동사가 지금 두 개라서 접선 여기 있습니다. 그 배가요 너무 빨리 그 차가운 물을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북극으로 이렇게 지나고 있었잖아요. 북극해를 지나서 너무 빠르게 운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빙산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예상되어졌어야만 합니다. 됐죠? 여기 하나만 더, should have been expected, 여기는 별표 하나 쳐놓을게요. 물론 요 앞에서 계속해서 조동사 have pp라는 형태는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전혀 새롭진 않지만 요거 조동사랑 관련되는 문제의 패턴이 두 가지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요거 이렇게 조동사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쓸 것이니, 조동사 다음에 have pp를 쓸 것이니, 이렇게 문제가 하나 출제가 될 수 있다고 그랬었고요. 또 하나 문법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 이게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must have pp를 쓸 것이냐, 아니면 should
have, pp를 쓸 것이냐. 요렇게도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될 수 있다 그랬죠. 왜냐하면 뭐 might도 있고 could도 있고 막 would도 있고 이런데 굳이 왜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냅니까?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다 그랬죠. must have pp는 그렇게 했었던 것이면 틀림없어 라고 하는 얘는 뭐가 돼? 과거에 대한 확실한 추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었던 것이면 틀림없어. 그러니까 결국 한 거야 안 한 거야? 결론적으로 했다 이거죠. 했다. 근데 should는 뭐냐면 과거에 그렇게 했어야만 했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했어야만 했는데가 무슨 뜻이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른 건 might have pp라든지 would have pp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의미상. 근데 이건 명확하게 했니 안 했니가 연결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아주 자명하게 대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잠깐만. 특히나 근데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더 너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죠. 단순하게 should, have, pp라는 형태만 쓴 것이 아니라 여기다 뭘 더했어? 주어가 누구니? 주어가 iceberg, 빙산이잖아. 빙산이기 때문에 빙산이라고 하는 것은 expect, 기대의 행위자의 기대의 대상이야? 기대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지. 이건 뭘 써야 돼? 비동사 플러스 pp라는 형태까지 더해준 거지. 그래서 동사의 형태는 굉장히 복잡한 형태인 should, have, been, expected 라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사의 모습, 이런 거, 이 동사의 모습을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좋다. 그죠? 충분히 이게 기대되어졌어야만 했는데 젠장 사람들이 그 정도도 예측을 안 했나? 라는 거죠. 어쩌면 예측을 했는데 뭐 그냥 넘어갔을 수 있죠. 오케이? 그리고 그런 뒷이야기 있죠. 그 타이타닉 이거에서 사실 그렇게 큰 배가 저 멀리에 있는 빙산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건 되게 이상하잖아요. 여기 이제 뒷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배의 뭐라 그러죠? 부선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항해사, 부항해사. 이 사람이 배가 출발하기 직전에 교체가 됐어요. 다른 사람으로. 직전에 교체가 됐는데 그 교체된 이 사람이 그 망원경을 담아놓는 그 상자의 열쇠를 가지고 그냥 간 거야. 그래서 이 망원경이 없이 간 거야. 왜 그 서랍을 열 수가 없었던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게 위험해 라고 하면 그 상자를 부셨겠지. 부시고라도 그 망원경을 꺼냈겠지. 근데 사람들이 괜찮겠지. 별일 있겠어? 하고 그냥 간 거야. 그러니까 이 사고는 날 수밖에 없어. 모두가 다 문제가 쌓여서 문제가 안 생기면, 사고가 안 나면 이상한 그런 사건이었던 거죠. 오케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런 뒷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나도 딴 데서 들었는데 어쨌거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not enough lookout or posted. not enough니까 이런 식으로 not enough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해석하기가 조금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냥 부정문으로 해석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전망, look out 이렇게 바라보는 그 이제 전망이라고 하는 것이 were posted 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The Titanic represented 동사 a whole culture that thought it was unsinkable. 됐죠? 동사가 지금 3개죠. 접사가 2개 필요한데 여기 that.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에 that. 이런 거죠. 됐죠? They thought. 생각을 했죠. 뭐가? It was unthinkable. 여기서 it이라는 것은 the Titanic을 말하죠. 이거 말도 안 돼. 이렇게 큰 배가 어떻게 가라앉니? 이렇게 큰 배가 어떻게 가라앉아? 라고 생각하는 그 전반적인 문화를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됐죠? 오케이? 이야기 자체가 그냥 하나의 그냥 옛날 이야기 같은 타이타닉 사건은 이런 것이었어 라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쭉 나오기 때문에 실제 주장이나 제목 같은 거 찾기는 조금 애매한 그런 질문이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요 정도, 요 연결어 정도, 요 연결어 정도가 크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정도고요. 이렇게 대꾸를 이루고 있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 됐죠? 다음으로 갈게요. 다만 방금 질문에서는 요 가정법과 관련되는 표현 있잖아요. 조동사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쓸 거냐 아니면 조동사 다음에 have pp를 쓸 거냐 이런 표현 정도는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다음으로 할게요. 하나 더 할게요. 자, one of the next first 10 employees were an interior designer for the company's first headquarters in Palo Alto.
팔로알토의 first headquarter니까 뭐 수뇌부 이렇게 되겠죠. 수뇌부에 대한 interior designer였습니다. 오케이? 10명의 직원들 중에 한 명이 인테리어 디자이너였었대요. even though 이렇게 나오죠. 스티브 잡스 had leased a building that was new and nicely designed. He had it completely rebuilt. 되죠? 동사가 지금 3개죠. 동사 3개니까 접단 2개 필요하네. even though 여기가 접사죠. even though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주시면 이렇게 수식하는 거고요. 이 대시라고 하는 녀석은 뒤에 동사부터 나왔잖아. 이런 거 뭐라고 한다? 이런 거 주격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가 주격이니까 뒤에 거랑 수일치 이런 건 의식적으로 따져주시고요. 비록 스티브 잡스가 new and nicely designed, 굉장히 새롭고 굉장히 멋지게 디자인 되어져 있는 어떤 빌딩을 이제 임대 했음에도 그는 다시 rebuilt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잠깐만 문법적인 부분을 좀 체크를 할게요. 일단 제일 먼저 head list 여기 밑줄치시고요. 헤드 PP가 나왔죠. 우리 이런 거 뭐라고 한다? 헤드 PP 과거 완료라고 한다. 과거 완료라는 것이 나오면 무조건 뭘 따져라? 과거 완료는 이게 키워드가 기억나야 돼. 과거 완료는 전후관계. 과거 완료는 전후관계를 따지는 거죠. 무슨 말이냐? 과거 완료라고 하는 것을 언제 쓰냐라고 해보니까 과거보다 이전 과거. 과거보다 이전 과거를 때 쓰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이 헤드가 무슨 동사야? 얘가 사역동사죠. 사역동사고 여기서 it이 뭐가 되는 거야? had it이라고 썼는데 여기서의 it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건물을 말하죠. 이 건물이 되는 거고 건물이니까 건물은 rebuild의 행위자가 아니라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rebuilt라고 여기에 수동이라서 rebuilt라고 하는 과거 분사까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그 건물이 완전히 새롭게 지어지도록 했다가 과거죠. 그렇게 시킨 게 과거야. 아니 그럼 건물을 일단 임대하고 나서 그 리빌트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 과거보다 이전 과거라서 과거 완료를 쓰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장은 여기 even though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문법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억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포인트는 2가지입니다. 어디? 과거 완료를 썼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사역동사 나오고 목적어 목적보 관계 수동이라서 여기 rebuilt라는 형태를 썼다라는 거. 이 2가지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거냐면 여기서 그 건물이 재건축되어지도록 했습니다. 리빌드 되어지도록 했습니다. 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걸 누구랑 연결시키냐면 여기 인테리어 디자이너라는 부분이랑 이렇게 연결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내용상으로 봤을 때에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직원을 따로 하나를 쓰는 거죠. 되셨죠? 좀 더 가볼게. Walls were replaced by glass. And the carpets were replaced by light hardwood flooring. 됐죠? 동사점 2개. 접사는요 여기. 근데 잠깐만 이렇게 썼는데 walls 하는 순간에 이건 그냥 일종의 예시처럼 나오는 거구나 라고 하시면 되죠. 왜냐면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벽이 유리로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카페트 깔려있으니 나뭇바닥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딱딱한 나뭇바닥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새롭게 만들었다는 거죠. 뒤에 The process was repeated when Next moved to a bigger space in Rado City in 1989. 여기 동사요. 동사가 2개니까 접사는 여기 있어요.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과정은요. 잠깐만 여기서의 더 프로세스 있잖아. 더 프로세스 밑줄. 여기서의 더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나왔던 그 리빌드 과정 있잖아요. 오케이? 이 프로세스는 뭘 말해? 리빌드. 리빌딩 요 과정을 말하는 거죠. 그 리빌딩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얘네가 보다 이제 1989년에 레드우드 시티에 있는 보다 큰 곳으로 이사 갔을 때에도 또 반복되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글을 읽으면서 의식적으로 그 과정이 뭔데? 앞에 있는 거. 그럼 순서나 위치 같은 것들을 계속 생각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가야지 기억날 테니까. 아시겠죠? 그냥 의미 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의미 없이 적는 것도 아니고요. 됐죠? 또 그 짓을 해요. Even though the building
was brand new. 새 거야. Jobs insisted. 잠깐 잘 봐. insisted라는 단어를 딱 보자마자 생각해야 되죠. insisted, 뭐 생각해야 돼? insisted? 그렇죠. insisted, propose, suggest 이런 단어들 딱 보자마자 혹시 그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죠. 무슨 말이냐면 이거다. 혹시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insist, propose, suggest 이런 단어들 있잖아. 이런 단어가 나오면 대시 나오고 그 다음에 형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 insist라는 단어가 내용상 봤을 때 당위성을 가지면 당위성이 있으면 이 당위성으로 인해서 뭐가 들어가? should라고 하는 조동사가 들어가고 should란 조동사가 나왔으니까 뒤엔 동사의 원형을 쓰겠죠. 대신 이 should는 생략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insist, propose, suggest, 주장, 명령, 요구, 제안이라고 하는 이런 동사들이 나온 다음에 당위성이 있으면 동사의 원형이 나옵니다. 이건 거야. 오케이? 근데 무조건 아니야. 왜냐하면 이런 애들이 나왔지만 그 뒤에 내용을 봤더니 당위성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 수도 있죠. 전혀 당위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당위성이 없다면 여기에 should라는 조동사가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죠. 그럼 여기서 뭘 쓰면 돼? 그냥 동사를 쓰시면 되고 이 동사는 자기 시제를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흐름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의심을 먼저 해봐야 된다. 이런 동사들을 보고 혹시 해석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아니면 반대로 뒤에 이렇게 나와서 당위성이 있도록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봐봐. 무슨 말이냐면 insisted 이렇게 나왔잖아. insisted that the elevators be moved. 되게 이상하잖아. The elevators. 원래 뭘 썼어야 돼? were moved. 이렇게 됐어야 되잖아. 근데 be라고 나왔다고. 그러면 뭐야? 왜 갑자기 be야? 시제가 없네? 여기 뭐가 숨어있다? 여기에 should라는 단어가 이렇게 숨어있는 거다. 이렇게. 그럼 여기는 당위성이 있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 동사 이렇게 되고요. So that the entrance lobby would be more dramatic. 그렇죠? 동사 지금 3개입니다. 접사가 2개 필요해서 여기요. 그리고 여기 so that이죠. so랑 that이랑 이렇게 묶여 있으면 뭐다? 이거는 아까 so랑 that이랑 떨어져 있었잖아. 지금 so랑 that이랑 묶여 있죠. 그래서 이건 뭐가 된다? 얘는 목적이 되는 거죠.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문장 해석을 해보면 여기 잠깐만 동사 여기 하나 더 있으니까 여기 이분도가 접사죠. 양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건물 잠깐만 여기서의 더 빌딩 여기 더 빌딩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나오는 A bigger space를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 그 작은 그 건물이 아니라 처음 시작할 때가 아니라 보다 큰 곳으로 가서의 그 새로운 건물을 말하는 거죠. 그 건물이 완전 새 거야. brand new 완전 새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스는 그 엘리베이터가 be moved 엘리베이터가 여기 있으면 안 돼. 사실 우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어떤 건물에 들어가면 엘리베이터가 항상 어디 있어요? 들어가자마자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자마자 엘리베이터가 눈에 잘 안 보이면 되게 당황스러워하죠. 도대체 여기 있는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당황스러워하잖아.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은 여기 있으면 안 돼. 옮겨줘야 돼. 왜? The entrance lobby 들어왔을 때 딱 그 정문의 그 로비가 would be more dramatic 더 극적이어야 된다. 딱 들어오자마자 예뻐야 돼. 이런 거죠. 우리나라 애플 스토어 있죠. 그 가로수길에도 있고 여의도에도 하나 생겼죠. 가봤어요? 혹시? 안 가봤어요? 가보면 사실은 나 같은 경우도 그 애플 스토어를 우리나라에서 가봤고 미국에서 가봤고 일본에서 가봤거든요. 세 나라에서 가봤는데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비슷해. 딱 들어가자마자 일단 되게 넓적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넓어요. 근데 애플 매장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건 딱 들어가자마자 기둥이 없어요. 되게 넓은데도 기둥이 없어요. 그냥 탁 트인 곳이야. 그리고 탁 트였고 옆에 이게 위로 올라간 보통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나선형으로 보통 이렇게 돼 있고 그 계단도 거의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는 경우 되게 많고 그리고 대부분 다 하얀색 아니면 그 가운데 그 지니어스 바라고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 있거든요. 거기만 우드 나무 재질로 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 비슷해요. 그리고 제일 놀랐던 게 그
제품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액세서리들 있잖아요. 가면 군대 같아. 애들이 어쩜 이렇게 줄을 오와 열을 정확하게 맞춰서 줄 이렇게 서 있는지 정리정돈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딱 들어가자마자 우와 예쁘다 이런 느낌이 먼저 들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매장도 그렇게 해놨는데 사무실은 더 그랬겠죠. 오케이? 유명하죠? 약간 괴짜인 걸로, 그죠? 자기만의 생각이 있었던 걸로. 좀 더 가볼까요? As a centerpiece, jobs commissioned. I am paid to design a grand staircase that seemed to float in the air. 자, 동사 지금 두 개. 여기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됐죠?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이렇게. As a centerpiece로서. Jobs는 commissioned. 이렇게 좀 커미션이라고 하면 원래 다른 뜻도 되게 많지만 뭐 커미션을 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어떻게 부탁했냐면 I am pay라는 사람한테 오형식입니다. 이 목적어 나왔고요. 얘가 목적 보호예요. 근데 커미션이라는 단어가 지각동사도 아니고 사역동사도 아니기 때문에 투부정사를 쓴 거죠. 디자인 a grand staircase. 야, 이 계단을 좀 멋지게 좀 만들어주면 안 돼? 근데 그 계단이 어때 보여야 돼? 아까 말했잖아요. 그 계단 어때? 보통은 투명한 이렇게 난간이 이런 데 다 투명하게 해놨거든요. 봐봐. seemed to float in the air.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좀 물론 그렇게까지 느껴지진 않아요. 근데 이제 좀 멋있게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The contractor said it couldn't be built. 이 계약상으로는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Jobs said it could and it was. 이렇게 됐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사가 지금 3개나 있잖아. 문장이 짧지만 근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That it could and it was. 뭐냐면 could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could 뒤에 여기 be built. 요 could be built. 아니야.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어. 그리고 it was built. 이렇게 된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이 문장을 잘 보세요. 중간에 생략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오케이? Jobs는 it could be built. 그 만들어질 수 있다. and 그리고 it was built. 결국 그렇게 만들어졌다. Years later. 몇 년 후에 Jobs would make such staircases a feature at Apple's signature store. 애플의 signature store에 이러한 특징으로서의 그러한 staircase를 만들었습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뭐 어떻다 뭐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만들었다 정도. 얘는 다른 것보다 문법적인 부분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요 덩어리 있잖아요. 요 문장. 그러니까 여기는 단일한 이제 그런 문법들도 좀 있지만 여기는 이런 문법이 들어있는 문장 있잖아요. 요 문장. 그리고 이 문법이 들어있는 문장. 이 문장 단위로 좀 암기를 하시거나 문장 단위로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요 문장 되게 좋거든요. 요거랑 요거 2개. 이런 문장들은 좀 따로 암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표시를 좀 해놓고 나중에 복습하실 때 다시 보시면 돼요. 이거는 굳이 문장을 글을 정리할 필요까지 없죠. 이렇게 특별한 지정이 있지 않으니까요. 됐죠? 다음으로 할게요. 자, 가봅시다. 이거는 이제 Dear Grandpa, 할아버지한테 I hope, 동사 You are doing well wherever you are. Hopefully someplace wonderful. 됐죠? 동사 지금 3개, 접사 2개 필요하죠? 주어 동사니까 여기에 대시 이렇게 있죠. 그리고 wherever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됐죠? 여기서 뭐 다른 건 별로 어렵지 않을 텐데 wherever라는 표현은 여기 잠깐 옆에다가 wherever 이거 여러 번 이야기했었는데 이거 뭐라고 한다? 복합 관계부사라고 했었죠. 복합 관계부사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일단 관계부사가 들어있다. 나영, 관계부사가 들어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관계부사다. 다시? 오케이. 맞아요. 앞에 있는 명사, 선행사를 수식해야 되는 거니까 또 하나 더. 관계부사다. 봐봐. 이게 머릿속에 딱 듣자마자 이렇게 프로세스가 정해져 있어야 돼. 일단 관계부사는 접속사죠. 접속사면 어딜 봐야 돼? 뒤를 봐야 돼. 그럼 빠지면서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먼저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런 다음에 하는 일이 앞에 있는 명사 수식이다.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 부사가 들어있다라는 말은 이게 의미하는 바가 뒤쪽을 봤을 때 빠진 명사가 없어야 된다를 의미하는 거죠. 뒤에는 빠진 명사가 없다. 또 한 가지는 복합이다. 복합. 여기서 복합이라는 표현 나오잖아. 복합이라는 말이 다다. 전부 다 돼. 모두 다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복합이죠. 에브리에서 Y 뺀 거죠. 오케이? 그럼 다 돼. 괜찮아. 전혀 문제가 없어. 어디든 다 괜찮아. 문제가 없어. No matter where.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문제가 없어.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wherever는 no matter where you are. 당신이 어디 건 간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니, 할아버지가 어디 계시건 간에 뭐 희망컨대 뭐 좀 좋은 곳이었으면 좋겠긴 하긴데 어디 계시든 간에 건강하시기를 잘하고 계시기를 나는 희망하고 바랍니다. 이런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요거 한마디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를 막 복잡하게 하지 말고 wherever라는 표현을 딱 보자마자 아, 이름이 복합 관계부사니까 복합이니까 다 된다. 관계부사니까 빠지면서 없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아까 이제 방금 나영이가 이야기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만 추가해주면 근데 이런 게 궁금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근데 관계부사는 앞에 선행사를 수식하는 건데 복합관계부사는 왜 앞에는 명사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복합관계사. 즉 다시 말해서 복합관계 대명사랑 복합관계 부사의 특징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선행사를 갖지 않아요. 오케이? 아, 잠깐만. 선행사를 갖지 않는데 선행사를 포함한대. 그러니까 부사인 거예요. 이해돼요? 아예 다 품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복합관계 대명사는 명사절도 되는 거죠. 명사를 품었으니까. 이렇게 연결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그건 잘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오케이? 그냥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가보죠, 다음. You have been gone for about 7 or 8 years and I can still remember the smell of your house. Always filled with dinner aromas and warm hugs. 됐죠? 동사 지금 2개, 접사가 하나 필요하죠? 여기 end. 당신이 떠나버렸어요. 언제? For about 7 or 8 years. 몇 년 동안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 잠깐만. 여기서 for가 나왔는데 about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도 됩니까? 아이 괜찮아. 이거 about은 부사입니다. 대략 한 7년에서 한 8년 정도 떠나 계셨잖아요. 근데 있잖아. I can still remember. 아직도 기억나요. The smell of your house. 당신 할아버지 집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잠깐만. 얘는 동사 아니에요. 이 얘기 여러 번 했던 거 기억나시죠? 기억납니까 이거? 동사 원형에다가 이렇게 ed가 붙었을 때 뒤에 명사가 나오면 얘는 동사가 된다 그랬고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과거 분사가 된다 그랬잖아. 그죠? filled, 채워져 있는 거죠? Always filled with dinner aromas, warm hugs. 이렇게. 항상 저녁 냄새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댁 이렇게 가면 그런 거 있잖아. 또 그런 거 있다.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보다 왠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조금 더 약간 더 정겨운 느낌? 나만 그런 건가? 아무튼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는 조금 무서웠던 것 같고 나는 기억에 외할머니 댁이 조금 더 푸근했던 것 같은 왠지 모르겠어. 약간 그랬던 것 같아. 대부분 다 그렇더라고요. 그죠?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댁에 가면 우리 명절에 할머니 댁 갔을 때 항상 그런 느낌 들잖아. 먹다 토하겠네. 이런 생각 있잖아. 그죠? 나 배부른데 자꾸 뭘 먹으래. 그래서 아니 배가 부르다. 에이 자꾸 주셔 뭘. 그 뭐 좀 주워 먹다 보면 또 마실 걸 또 줘. 뭐 이렇게 또 주고 나서 또 밥 먹으래. 아니 뭐 있다고 저녁을 또 먹어. 뭐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약간 그 향수에 젖을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왠지 좀 이렇게 warm hugs. 좀 이렇게 따뜻한 느낌 들잖아. 좀 왠지 안아주실 것도 같고, 그지? 그런 느낌 들잖아요. Remember that one day that I was in the pool with Casey and you told me that you wanted me to have your house later on. 이렇게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동사가 지금 4개거든요. 동사가 4개인데 조금 이상한 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왔잖아. 오케이? 이건 굉장히 구어체로 쓴 겁니다. 사실 여기 앞에 뭐가 있는 거야? 이렇게 있는 거죠. Do you remember? 혹시 기억나세요? 할아버지 혹시 기억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기억나십니까? 동사 지금 4개니까. 자. One day that I was in the pool with Casey. Casey랑
나랑 거기 있었잖아. 그리고 and you told me that 할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죠. You wanted me to have your house later on. 혹시 할아버지 그거 기억나세요? 예전에 한번 내가 케이씨랑 같이 뭐 케이씨랑 내가 있나 봐. 누군지 모르겠어. 이 애랑 같이 수영장에 이렇게 같이 있었을 때 할아버지가 나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You wanted me to have. 내가 당신의 집을 갖는 것을 당신이 원한다고.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기억나세요? I replied, what? Grandpa, I don't want your house. 난 집 갖기 싫은데? 바보 아니야? 받아야지. 받아야지. 집을 준다는데. 자, because I was only a kid and didn't understand. 자, 그때 어렸지. 지금이면 아유 절해야지. 효도해야 돼. 그래서 이런 거 있죠. 내가 only a kid, 너무 어린 애기였었고요. 그리고 didn't understand,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나는 집 갖기 싫어 라고 할아버지한테 대답을 했었죠. Now I wonder if you really thought that I didn't want your house. 동사 지금 3개. wonder 뒤에 if가 나왔잖아요. 타동사 뒤에 나왔죠. 여기 if는 뭐겠어? 당연히 명사절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왜냐면 if는 두 가지잖아. 부사절이 되기도 하고 명사절이 되기도 하죠. 여기서 이제 명사절을 쓴 거죠. 뭐뭐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you really thought, 하루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아닌지 저는 궁금합니다. 네, 진짜로 집을 원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닌지 좀 궁금하네요. I really wish that I did have it because you built it with your own hands and no power tools. 됐죠? 동사 지금 3개. 접수한 여기요. 할아버지, 내가 진짜 그 집을 갖고 싶습니다. 집값이 많이 올랐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많이 오르긴 했잖아. 그렇죠? 이 집이 어딨냐가 문제죠. 강원도 두메산골에 있으면 안 되고요. 뭐 여기 어딘가에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아무튼 여기서는 I really wish, 나 진짜 바라는 건 I did have it. 나 진짜 그거를 갖기를 바래요. 여기 did는 왜 나오는 겁니까? 강조. 내가 그 집을 진짜 갖는 것을 원해요. 왜냐하면 뭐 사실 이 이유는 뭐 갖다 붙이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나온 거로는 할아버지가 직접 지으셨잖아요. 그 어떤 파워툴, 그러니까 이제 전동 기계라든지 뭐 어떤 전기로 사용하는 뭐 그런 거 없이 직접 할아버지 손으로 직접 이 집을 지으셨잖아요. 와, grandpa, 할아버지, you would have been disappointed in your children because they saw it. 동사 지금 2개, 접속사는 이렇게. 그들이 그것을 팔았기 때문에 당신 아이들한테 정말 실망을 했었을지도 몰라요. 정말 실망했었을지 몰라요. Now, some strangers live in it. 낯선 사람들이 그곳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If I get the chance when I'm taller, I will go and buy it. 동사 지금 3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나이를 좀 더 먹어서 I will get the chance, 내가 기회를 갖게 된다면 그것을 사러 갈 겁니다. I just thought you should know that I really did care about your things. 동사 지금 3개. 접사는요. I just thought 주어 동사니까 여기에 대시 있겠죠? 여기 대시 있고요. No, 나는 할아버지가 이거 좀 알아야 된다, 아셔야만 한다 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That I really did care about your things. 당신의 것들, 그러니까 이제 집을 말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쓰고 있다 라는 것 정도는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집은 팔린 거죠. 그죠? 여기서 사실은 의미하는 바가 조금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조금 도움을 드리면 여기 이렇게 나오죠. 봐봐, I really wish I did have. 이거 뭐야? 이 부분이 가정법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과거형 동사 썼으니까 가정법이니까 현재사시가 반대되는 거구나. 내가 소유하기를 바랬다. 그러니까 소유는 못했다.
오케이? 대신 이게 아이들이 이걸 팔았고 뭐 이렇게 실망을 하셨고 뭐 이런 거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글의 목적 정도, 글의 딱 모양 자체가 이렇게 18번 문제잖아요. 그죠? 그 목적이 뭐냐? 할아버지한테 그 팔렸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공지하기 위해서 이런 글 정도가 되겠죠. 뭐 이건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글 요약할 필요는 없는 글이죠. 딱 요 정도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조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는 것은 이 전지문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가정법에 대한 언급을 자꾸만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아까 주장명 요구 제한이 나와서 조동사 should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사실 그것도 일종의 가정법 파트거든요. 왜냐하면 조동사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나오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가정법이랑 묶여서 보통 나오는 부분이야. 그래서 이 가정법에 대한 언급이 많이 되니까 요건 또 특별히 가정법을 좀 생각하시면서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다음으로 할게요. 요것도 특별히 주제가 있거나 그런 글은 아니고요. 좀 이야기가 흘러가는 그런 글이기는 한데 요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An Aboriginal painting that went missing in 1981 has been found by chance hanging in the office of a tourism official in Australia's Northern Territory. 그렇죠? 동사 지금 2개. 접속사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집에서 그냥 꽃병으로 쓰는 건데, 이거 뭐지? 감정해보니까 막 조선시대 백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동네 개밥 그릇으로 쓰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조선 백자, 뭐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비슷한 느낌이죠. 문법적으로 되게 중요한 거 한 가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기 missing이란 부분에 밑줄 치시고, 여기 별표 쳐놓으세요. 별표 쳐놓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봐. 일단 해석해볼게. 잘 봐봐. Aboriginal painting. Aboriginal은 그 호주의 토착민들을 말하는 거죠. 호주 토착민들의 그림. 근데 went, that went 주격 관계대명사죠. went missing in 1981. 1981년에 잘 봐봐. 해석해볼게. 1981년에 유실된, 사라진 Aboriginal painting이, Aboriginal 그림이 has been found, 발견되었습니다. 잠깐만, 사라진 거죠. 유실된 거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이냐면 miss가 무슨 뜻이니? 내가 물어보니까 어떤 학생이 여성의 존칭? 막 이런 말 하실 때 때릴 뻔했어. 그 miss란 단어가 그리워하다 도 있고 잃어버리다라는 뜻이죠. 잠깐만, miss란 단어가 동사로 잃어버리다요. 잃어버리다. 그럼 잘 생각해봐. 유실된 거죠. 유실된 거면 missing을 써야 돼요, mist를 써야 돼요. 앞에 그림이잖아.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리다의 행위자입니까? 대상입니까? 대상이 돼요. 그럼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야. 그럼 뭘 써야 돼? mist라는 형태를 써야 되죠. 근데 missing을 썼잖아. 굉장히 이상하죠, 사실은. 이상합니다. 자, 그래서 기억해 두세요. missing이란 표현이 나왔다는 거. 그럼 왜요? 왜 missing을 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건 이런 거야. 사전을 찾아보시면 사전에 missing이란 단어가 등재되어 있어요. 아예. 얘가 형용사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유실된, 잃어버린 이란 단어로 사전에 등재가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mist라는 과거 분사를 만들면 과거 분사를 만들어낸 거고 missing은 등재되어 있는 단어잖아요. 그럼 어디가 우선권을 갖겠어요? 당연히 사전상에 있는 단어가 우선권을 갖겠죠. 그래서 went missing이라는 표현을 써준다고요. mist를 쓰지 않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다? 그럼 학교에서 시험 문제에 너 여기다 missing을 쓸 거니 mist를 쓸 거니 이렇게 나오겠어요? 아니에요. 왜냐면 mist를 쓰더라도 아예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밑줄 치고 마저 틀려? 이렇게 물어보겠죠.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괜찮다. 이 표현이 맞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사실은 유실물 센터 뭐라 그래요? Found and Missing이라고 써요. Found and Missing. 거기서 Missing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됐죠? 다음 가볼게요. 이 그림이 발견됐습니다. By chance. 우연히 발견됐습니다. 근데 어떤 상태로 있었어? Hanging in the office of a tourism office in Australia's Northern Territory. 호주의 Northern Territory, 북부 영역, 북부 지역의 투어리즘
official 공식 사무실에 그냥 덩그러니 걸려 있는 게 아니 이렇게 귀중한 그림이 거기 그냥 덩그러니 걸려 있는 것이 우연히 발견됐습니다. The piece untitled Travel Dreaming by acclaimed artist Mick 나마라리 야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이 사람이 자, is estimated to be worth up to 110,000 110,000 and was the subject of extensive searches after its disappearance 35 years ago. 동사 지금 두 개, 접사는요 여기 있어요. 그 작품이요. 그 작품. 잠깐만 여기서 말하는 더 피스 있잖아요. 이 더 피스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림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거? The original painting. 그 그림을 말하는 거야. 그 작품 설명이 조금 나오죠. Untitled. 여기 Traveling Dreaming. 이렇게 제목이 정확하게 뭐 이렇게 딱 나와 있진 않아요. 오케이? 그런데 by acclaimed artist Mick 이 사람에 의해서 소유권이 주장되어지는 이것은 was estimated 측정되어집니다. 어떻게? 가치가 이게 얼마야? 1, 10, 100, 1000만, 10만 11만 달러 11만 달러면은 공 3개 붙이면 우리나라 돈 정도 되는 거죠. 굉장히 비싸요. 오케이? 이 정도 값어치가 되는 것으로 측정되어지고 was a subject 그러한 대상이었습니다. 뭐에? Extensive search after its disappearance 35 years ago. 35년 전에 그것이 유실된 사라진 이후 광범위한 설치의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 헤맸었는데 여기 그냥 덩그러니 덜려 있는 거네. It was loaned to anti-ship minister's office in the late 1970s, and that's where it was last seen. 여기요. 동사 지금 3개. 동사 3개니까 접속사는 2개가 필요하죠. 여기 and 그리고 where 이렇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니까 그것이 was loaned. 그것이 이제 자금으로 구매되었다는 거죠. 어디에? To the anti-ship minister's office in the late 1970s. 1970년대 후반에 anti-ship minister, 그러니까 최고 관리자가 되겠죠. 최고 관리자의 사무실에 이렇게 그쪽에 was loaned니까 거기에 이제 빌려졌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that's where 그곳이 바로 어디? It was last seen. 마지막으로 보여진 것이 거기예요. 거기쯤에서 갑자기 사라져 버린 거죠. 뒤에. But 그러나 that was all unbeknown to anti-tourism chief Alistair Shields, who found it in a storeroom and decided it would brighten the world at the Department of Tourism and Culture in Darwin. 동사 지금 하나, 둘, 셋, 4개. 접속사는 3개가 필요하겠죠? 어디? 여기 후. 그리고 여기 and. 여기서 그러니까 decided가 동그라미 2번 되는 거고요. found가 동그라미 1번.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잠깐만. decided가 동사인데 그 뒤에 보니까 it would brighten. 주어 동사 또 나오죠? 그럼 여기 뭐가 있겠다? 여기에 that이란 단어가 이렇게 나와야 하겠다라는 거죠. 됐죠? 그러나 that was all beknown to anti-tourism chief 이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생각되어진 거죠. 이 사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found it 여기서 it은 그 그림을 말하는 거야. in a storeroom. storeroom에서 그것을 발견했어요. 오케이? 발견하고 decided 이런 판단을 했죠. 이거 Department of Tourism and Culture in Darwin 이거는 봐봐 대문자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고유명사인 겁니다. 여기 이 사무실, 이 부서의 벽을 밝혀주겠다. 무슨 말이야? 벽에다 걸으면 예쁘겠네. 이 부서 벽에 걸으면 참 잘 어울리겠네 정도로 생각한 거죠. The painting could, 이거 또 나왔어요. 보이세요? Could have stayed. 오늘 이 표현 되게 자주 나오죠. 조동사 have, pp라는 형태죠. Could have stayed there unnoticed. Had it not been for. 이거 보이세요? Had it not been for. 이게 한 덩어리로 보이셔야 돼요. Had it not been for. 한 덩어리로 보이셔야 합니다. Had it not been for head of art Angela Hill, who spotted it hanging on the wall during a routine meeting.
됐죠? 동사 지금 3개예요. 동사 3개인데 접수가 2개 필요합니다. 잠깐만. 접수가 2개 필요한데 여기 후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접수가 없거든요. 아니 그러면 명사, 동사인가? 그런 부분도 없어요. 그럼 주어, 동사인가? 그 부분도 없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바로 had it not been for. 잠깐만, 요건 설명 조금만 할게요. 여기 잠깐만 보세요. 우리가 가정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정법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되게 공식도 되게 많고 여러 가지가 많지만 이 가정법 혹시 기억나십니까? without 가정법 기억나요? without. 근데 without만으로는 가정법인지 가정법이 아닌지 알 수 없죠. 왜냐하면 이 without은 그냥 전치사야. 그 뒤에 뭐밖에 안 나와? 뒤에 명사밖에 안 나올 거야. 그냥 가정법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대신에 뭘 보고 알 수 있어? 이 뒤에 분명히 주어 동사 나오겠죠. 왜냐하면 문장이니까 문장 안에 주어 동사 반드시 나오게 되잖아. 그러면 without이라는 표현 쓴 다음에 여기에 어쨌거나 동사가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지. 맞니? 그럼 이 동사의 모습이 어떠냐에 따라서 가정법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가정법의 상징이 뭡니까? 과거형 조동사요. 그 과거형 조동사가 나온다면 가정법이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문장이죠 뭐. 그러면 해석 어떻게 돼? 그냥 뭐뭐 없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뭘 썼어? could를 썼단 말이야. 됐니? 일단 가정법이구나. 일단 가정법이란 판단을 한 다음에 여기에 조동사를 쓰고 나서 다시 한번 고민, 동사의 원형을 쓰는지 아니면 이 뒤에다가 have pp라는 형태를 쓰는지에 따라서 가정법 과거인지 가정법 과거 완료인지 이 판단을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could have stayed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다. 그것에 따라서 가정법 과거 완료 알겠어. 이거 가정법이구나. 그럼 여기서 without을 바꿔 쓸 수 있었죠. 가정법 과거 완료에 맞춰서 바꿔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첫 번째 but for. 근데 but for라는 표현은 그 for 자체가 전치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명사밖에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었다? if를 써보자. 가정법이니까. 그럼 바꾸면 어떻게 돼? if it had not been for.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된다. if had not been for. 근데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에서 가정법에서 if를 생략할 수 있죠. 가정법에서 if를 생략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had it not been for 이렇게 되더라. 됐습니까? 이렇게 문장이 완성되는 거죠. 자, 잠깐만. 내가 이거 그냥 입으로 몇 번 중얼중얼 말해보셔야 돼요. 이게 한 단어처럼 보여야 돼요. 그냥 한 단어를 읽혀야 돼. if you wanna for 다시 if you had not been for, had it not been for. had it not been for, if you had not been for. 이게 한 단어로 보여야 돼요. 마치 뭐뭐 할 예정이다, be going to. 이제 막 뭐뭐 하려고 하다, be about to. Okay? be willing to, be ready to. 이렇게 한 덩어리로 우리가 외우잖아요. 어디 흥미가 있다, be interested in. 이렇게 한 덩어리로 외우잖아. 똑같아. 그렇게 외우지 않으면 잘 안 보여, 사실은. 이거 봐봐라. 여기서도 unnoticed had, 왜 갑자기 동사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 이게 한 덩어리로 보이셔야만 해요. 그러려면 자주 읽어보셔야 돼요. if it had not been for, had it not been for. 되셨죠? 그럼 왜 접속사가 하나 부족한지 아시겠죠? if가 생략된 거죠. if가 생략돼서 여기 뭐가 된 거야? 도치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죠. 해석은 뭐뭐가 없었더라면 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됐습니까? 요거 생각보다 요 문장 있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문장 중요합니다. 오케이? 이 문장 특히나 뭐 서술형이나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여기 특히나 이 부분 있잖아. 요 had it not been for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되도록이면 이 문장 자체를 외우시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요것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여기 조동사 have pp라는 형태도 중요하고. 근데 잘 봐봐라. 뭐 하나씩 설명해 줄게. The painting could have stayed there. 그곳에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문장 끝났죠? 문장이 끝난 상태에서 unnoticed. 이건 또 분사 구문이야. 여기는 또 분사 구문의 형태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 unnoticed라는 표현 앞에 뭐가 있어야 돼? 행위자가 있어야 되죠. 있어 없어? 없죠. 왜 없어? 생략했죠. 왜? 앞에 그림, 페인팅. 페인팅은 notice의 행위자입니까? notice의 대상입니까? notice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unnoticed. 여기 과거분사. 눈치채지 못한 채로. 눈치채어지지 못한 채로 거기에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자르고 문장 자르고 had it not been for head of art Angela Hill. 이 Angela Hill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그렇죠? 근데 그 여자가 뭐하는 여자야? 컴마 후 주격 관계대명사 spotted. 잠깐만 spotted 한 다음에 it. 여기서 it이 뭡니까? 그 그림을 말하는 거죠. 그 그림. 근데 그림이 달려 있는 거죠. 능동 관계잖아. 그러니까 뭘 썼어? 여기에 행잉까지. 행잉. 현재 분사까지. 문법들이 굉장히 많죠. 이 안에 벌써 문법만 하더라도 가정법도 있죠. 분사구문도 있죠. 주격 관계 대명사. 그리고 오형식,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자의 능동 관계, 현재 분사까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문장 전체를 아예 통째로 이 문장 자체를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죠? 이 문장 꼭 표시해 놓으시고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놓으세요. 뒤에 on the wall, during routine meeting. 그러니까 일상적인 회의에 일상적인 회의라는 동안에 벽에 걸려 있는 거를 딱 눈치채지 못했더라면, 그 걸려 있는 걸 보지 못했었더라면, 그 여자가 아니었었더라면, 그냥 거기 그림 계속 거기 있었을 걸 이런 거죠. 눈썰미가 있는 여자겠죠. 회의를 하다가 이거 봤는데 보통은 그림이 있으면 그 그림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죠. 기억하지 못하잖아. 근데 눈썰미가 있는 사람이니까 왠지 저 그림. 왠지 저거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오케이? DM. The Region's Culture Minister Lauren Moss. 동격입니다. 컴마니까 동격이에요. 이 사람이 describes the very unusual mode of discovery as a wonderful moment of luck that brings a terrific end to a 35-year mystery. 그렇죠? 동사가 지금 두 개죠. 동사 두 개. 접속 하나 필요합니다. 어디 있어? 여기 보니까 여기구나. 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지금 보니까 그 지역의 culture minister, 문화관광부의 뭐 어떤 그런 사람이 있겠죠? 뭐 담당관, 로렌 모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The very unusual mode of discovery. 이거 굉장히 희한한 발견이다. 이거 발견하는 게 있어서 굉장히 특이한 거다. As a wonderful moment of luck. 굉장히 놀라운 행운의 순간으로서 그 발견의 특별한 형태를 묘사합니다. 어떻게? That brings a terrific end to a 35-year mystery. 35년간의 미스터리의 놀라운 끝을 가지고 온 이런 행운의 놀라운 순간이라고 묘사를 하였습니다. 됐죠? 봐봐라. 요즘에 모의고사 다음 주에 있죠? 6월 3일? 너희는 안 보죠? 6월 3일날 모의고사 있을 텐데 요즘에 모의고사 봤을 때 학생들이 문제를 풀면서 조금 어렵네. 이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21번. 오케이? 봐봐라. 그러면 이렇게 밑줄 치면 오케이? 요것이 의미하는 바. 21번 문제 그거잖아. 밑줄 친 표현으로 의미하는 바로 알맞은 것은 이런 거잖아. 그런 식의 문제들을 낸다면 요걸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그 위에서 언제 사라졌어? 이때 보고 사라져 버렸었잖아. 그것이 발견된 거니까. 이 내용을 이렇게 terrific end. 여기 terrific end라고 쓴 건 결국에 발견하게 된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요거는 주제나 요지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요거. 이런 표현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 문법. 요거를 꼭 이 글 전체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여기예요. 요 문장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요 문장 정도를 꼭 암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됐죠? 오케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A portrait is a written picture of a person, place, or event. 그냥 정의 정도 내린 거죠. portrait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쓰여 있는 그림입니다. 오케이?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죠. 쓰여 있는 그림이다 라는 거. 쓰여 있는 그림 이런 표현들은 좀 생경한 표현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왜 이렇게 말했는지 가보죠. It is a rendering of what the writer perceives to be of the most value. 가장 값어치 있는, 아마 잘 봐봐. 근데 너희가 해석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이 조금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어떤 거냐면 비동사 뒤에 이렇게 of most value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석하지? 라는 고민을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머릿속에 전치사가 나오고 뒤에 이렇게 명사가 나오면 두 가지입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하는 역할은 두 가지예요. 어떻게 두 가지냐? 첫 번째, 얘가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요. 얘가 부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얘가 지금 누구 뒤에 나왔어? 비동사 뒤에 나왔죠. 비동사 뒤에 누구 자리야? 보호 자리잖아. 보호 자리 들어가는 품사가 형용사란 말이야. 그럼 형용사겠지? 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most valuable.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냥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너무 해석하실 때, 물론 문법을 따질 땐 굉장히 깊숙이 따지는 거지만, 그냥 쭉쭉쭉 해석을 하실 때는 가볍게 넘어가셔야 되거든요. 해석을 할 때는. 됐죠? 그래서 동사 두 개, 접수는 여기 있어요. 이렇게. 그것은 여기서 it이라고 하는 것은 portrait를 말하는 겁니다. 그 조상아라고 하는 것은 portrait라고 하는 것은 rendering what the writer perceives to be of most value. 가장 값어치 있다라고 작가가 느끼는 것의 처리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죠? 뒤에 it can be composed from a vignette or a vignette can begin or end the portrait. 이게 비그넷이 뭐예요? 이건 고유명사처럼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그넷으로부터 우로 구성되어 있고 and a vignette can begin or end the portrait. 이 자체가 조상아를 시작하고 끝내는 거죠. 좀 나가보죠. Write a portrait of a person from your past. 명령문으로 나왔네요. 당신의 과거로부터 어떤 사람의 portrait를 한번 써보세요. What are the most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s of this person? 이 사람의 가장 distinguishing, 구별되는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뒤에 or 아니면 what one word would you use to characterize this person? 아니면 이 사람을 characterize, 특성화, 묘사하기 위해서 어떤 한 단어를 당신이 사용하시겠습니까? 어쩌면 it is a humorous experience that you remember. 어쩌면 당신이 기억하는 게 잠깐만 우리 이렇게 할까요? It is that 뭐 하는 거야? 강조죠. 당신이 기억하는 게 어쩌면 그 humorous experience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가장 생각나는 사람 해보니까 그 사람과 막 깔깔깔 웃었던 그런 이런 일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뒤에 use this to guide your portrait construction. 당신의 portrait construction, 그 portrait를 구성하는 것을 이끄는 것으로 이것을 사용해 보세요. 잠깐만, this는 앞문장 말하는 거죠. 당신이 기억난 그 한 단어, 아니면 당신이 쓰려고 했던 그거, 이거 말하는 거죠. 됐습니까? 뒤에 write only about things that relate to this experience. 동사 지금 두 개입니다. 접수하겠어요. 이러한 경험에 관련, 우리 이거 있었죠? 주격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수일치가 이렇게 이루어지죠.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쓰세요. 거기에 관련된 것들만. 왜냐하면 여기 재밌는 표현 나오죠. write only 이라고 썼잖아요. 그것만 쓰라는 거예요. 얘랑 관련되는 거. 즉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말하는 someone, 어떤 사람에 대해서 했는데 이 someone이 어때? 유머러스해. 유머러스하다라고 하면 어떤 그 사건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 사람에 대한 특징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딱 요거, 이 유머러스한 그것에 관련되는, 오로지 거기에 관련되는 것만 허용. 왜냐면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케이? 딱 그 사람의 특징을 말해야 되는 거니까요. 됐습니까? 오케이? 좀 더 exaggerate, to make your point. 때로는 당신의 관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과장도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가 내 얼굴을 그려. 내 얼굴을 그리면 사실은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요. 누군가가 나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리지 않잖아요. 그 누구도 이걸 보면서 눈이 저렇게 큰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요. 오케이?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 나를 그렸을 때 정말 내 눈이 이렇게 한 선으로 되어 있는 것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근데 이럴 때 웃으면 안 돼. 웃으면 안 돼. 그래서 선 정도까지는 아니잖아. 오케이?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약간 과장이 되는 거죠. 특징적인 것으로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얘기 하는 거야. 여기서 exaggerate 해라, 과장해라. 근데 사실은 이런 거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보통 우리는 과장해라 이렇게 말하면 과장은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케이? 아니에요. 과장할 수 있죠. 왜? 당신의 논점, 당신이 하고 싶은 말,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요. 됐죠? 좀 더 가볼게요. Now, try writing a self-portrait. self-portrait라고 하는 걸 한번 그려보세요. 자기의 모습을 그려보라는 거죠. Pick a time in your life to characterize in your portrait. 당신의 초상화에 to characterize, 특성화 짓기 위한 당신 삶에서의 시간을 선택하세요. 오케이? 사실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나 자신에 대한 그림을 그린다면 배경이 뭐일 것 같아요? 칠판이죠. 무조건 칠판이겠죠. 오케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칠판 앞이 될 테니까. 딱 그런 이야기죠. 좀 더 가볼게요. Perhaps a delightful or a painful experience during adolescence. 어쩌면 뭐 청소년기의 질풍노도의 시기, 가슴 아팠던 시기, 때로는 되게 즐거웠던 시기.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뒤에 Write about yourself as you might be writing about someone else. Or as if you were telling a story that someone who didn't know you would read. 됐죠? 동사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접사 3개 필요하죠? 찾아볼까요? 제일 먼저 as 이렇게요. 됐죠? 그런 다음에 여기 as if 이렇게 나오잖아요. as if. 요 as if부터 쭉쭉쭉 뒤에까지 가시면 되고요. 여기 who 그렇게 나오고 didn't know 여기 잠깐만 주어 동사인데 주어 동사 또 나오네요. 여기에 대시 이렇게 있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 근데 여기서 5월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요 5월은 as if라고 하는 것과 as라는 형태를 연결해 주는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Write about yourself. 당신 자신에 대해서 글을 써보세요. 마치 as you might be writing about someone else. 어떤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신을 타자화하여. 오케이? You might be writing about someone else.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 이야기 쓰든가 객관적으로 글을 쓰라는 거죠. 그리고 as if you were telling a story that someone who 잠깐만요. 미안. 여기 잘못했다. sorry. 에이, 좀 잘못했네. Who didn't know. 이렇게 묶으셨어야 돼요. 그리고 story that 됐죠? Someone you didn't know. know you까지네요. 됐죠? didn't know you. 당신을 모르는 어떤 사람이 someone would read. 이렇게 해야겠네요. 그 읽을 이야기. 됐죠? 되세요? 당신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would read a story. 그 이야기, 읽을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됐죠? Try to capture the character you were. 당신이, 여기 명사, 동사입니다. 여기에 대시 있는 거죠. 당신이 라는 그 캐릭터라고 하는 것을 캡처, 포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세요. 됐죠?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그냥 그 portrait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쓸 거냐, 쓰는 방법 정도? 만약에 기분 나쁘니까 지울게. 지우고요. 사실은 이거 제목 써보라고, 이런 건 제목을 쓸 수 있어요. 제목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 How to write portrait 이렇게 써주시면 제목 정도 쓸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뭐 how to 정도에 다 들어가죠. 뭐 여기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여기 쭈르륵 들어가는 거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셔도 괜찮아요. 됐습니까?